6장 행복을 끌어당길 인간 자석이 되라. 2. 목적이 이끄는 삶이 행복하다. 나는 한 달이 넘도록 도서관에서 각 잡고 책을 쓰고 있다. 마침 1월이라 학년이 끝나고 겨울방학이 시작되었다. 주변에 온통 학생들이고 더러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매일 만난다. 아침마다 점심 도시락과 물병, 커피병, 간식거리가 노트북보다 더 무거울 만큼 들고 가서 저녁 때에 돌아오는 나를 보고 엄마는 고3 수험생 같다, 고시생 같다고 말씀하신다. 글을 써서 책을 낸다는 목적이 이끄는 지금의 나의 삶은 고등학교 때보다 더 열심이다. 신체적 제한을 느껴도 그때보다 훨씬 행복하다. 젊었을 때는 본드를 붙여놓은 것 같이 종일 앉아 있어도 어디 불편한 곳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한쪽의 고관절과 엉덩이 뼈가 아파서 오래 앉아 있기가 힘들다. 무게가 덜 실리게 하려고 이리저리 앉는 자세를 고쳐주고 다리를 폈다 오므렸다 하면서 저녁 때까지 견디고 있다. 그래도 글쓰기를 멈출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기에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새삼 이렇게 열심히 살던 때가 언제였는지 모를 만큼 기분 좋은 고통이다. 욕창 방지용으로 치질방석도 가지고 다니지만 부끄럽지 않다. 도서관의 분위기는 최고의 세트장이다.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내뿜는 에너지가 마치 시너지를 내어 내 머릿속 두뇌를 회전시키는 것 같았다. 오랜만에 몰입을 느꼈다. 행복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을 성취해야 하고 성공해야만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결과를 향한 질주보다 그걸 얻기 위해 노력을 거듭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다. 심리학적 의미의 몰입이란 자의식이 사라질 만큼 어느 것에 심취한 것을 뜻한다고 긍정 심리학자인 칙센트미하이가 말했다. 그는 몰입을 머릿속의 생각과 목표, 행동 등 모든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는 상태, 즉 무아지경의 경지에 빠지는 상태라고 했다. 지금 6주 동안에 내가 가진 정신적인 역량을 책쓰기라는 몰입의 대상에 100% 쏟고 있다. 내 안에 잠자던 도파민이 깨어나면서 창작의 능력과 불타는 의욕이 치솟고 미치도록 달리고 싶은 쾌감을 경험하고 있다. 신비로운 발견이다. 나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세계 여행인데 캠핑카로 호주 한 바퀴부터 시작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은 설렘과 기분 좋은 떨림이 주는 두려움조차 흥분하게 했다. 그렇다고 준비하는 과정 내내 평탄했다는 말이 아니다. 가려고 했던 세계 여행을 갑작스런 코로나로 인해 접어야 했던 막막한 때도 있었다. 이혼 후 당장 월세를 얻어서 주저앉아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에 또 한 번 절대로 해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을 한 때도 있었다. 하지만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길이 생겼고 다시 희망에 있는 행복으로 이어졌다. 인생이란 기나긴 여정 속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없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중고차를 사는 일부터 이거 내가 잘하고 있나? 라는 두려움은 언제나 들어올 틈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순간의 결정은 결국 나의 도전으로 이어졌고 시작하면서는 기분 좋은 막막함과 희열을 동시에 느꼈다. 1년 동안 호주 대장정을 마친 성취감은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었다. 달나라를 간 것도 아니고 세계여행을 몇 년씩 한 것도 아닌데도 마치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할 때와 같은 기분이었을 호주 대륙을 정복한 것이었다.
하루하루가 꿈을 먹는 밴 라이프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만만치 않은 캠핑카 여행을 중년의 여자 혼자, 그것도 조그만 동양 여자가 큰 밴을 끌고 호주를 돌았다는 사실은 내 생에 아기 낳은 것 다음의 성공작이다. 성공을 해보니 넘치는 자신감으로 더 쉽게 도전을 할 수 있는 배짱이 커졌다. 문제 해결하는 능력과 응용력은 실력이 되었고 작은 문제들은 긴 여정의 지루함을 이기는 게임이라 생각되었다. 산티아고 800km, 40일 순례길을 마치고 돌아온 후 내게 큰 변화가 있었다. 걷는 것에 막연함이나 먼 거리라고 생각되는 길이 없었다. 5km 이하는 무조건 걸었고 그 이상은 자전거로 갔다. 큰 장을 봐야 하는 때에만 차를 이용했다. 불끈불끈 멜번 한 바퀴를 돌고 싶어 거리를 찾아보고 빅토리아 주를 며칠씩 걸어볼 욕심들이 생기는 자신감과 도전을 한동안 가졌었다. 마찬가지로 캠핑카로 호주 한 바퀴를 돌아보니 그 넓디 넓게 보였던 호주가 작아 보였다. 세장에 갇힌 답답함을 느꼈다. 첫 7개월의 서호주는 그야말로 신대륙처럼 동호주와 많이 달랐다. 우선 큰 땅덩어리에 압도되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땅의 존재보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은 한국, 그것도 반절의 땅에서 산 서름이 밀려왔다. 부러움과 질투가 생기는 것은 한국 사람이 호주에 오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다. 그곳의 만물은 문명이 거의 닿지 않은 별나라 같았고 신비로웠고 장대한 자연에 인간의 미미한 존재를 발견하게 했다. 이듬해 5개월 동안의 동호주는 아주 익숙했다. 동쪽에 살면서 주로 위로 아래로 갈 여행이 많았고 인구도 많아 발달의 형태와 모양들은 크기만 다를 뿐 여느 타운, 시내와 비슷하였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은 덜했고 마음도 한결 편했다. 서호주 여행 때 준비했던 위성 휴대전화, 새틀라이트 폰도 필요 없었다. 물론 남쪽에서 북쪽까지 종단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흥분되는 일이었지만 설렘과 흥분은 훨씬 덜했다. 그래서 계획보다 일찍 마친 이유도 되었다. 장기 계획을 세운 세계 여행이기에 체감할 수 있는 행복감이 항상 구조되어 있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식상해지는 일상이 될 수 있다. 꿈같은 세계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고 오래 이끌기 위해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체력 안배가 필요할 때는 몇 달씩 식구들과 친구들을 만나 더욱 안정된 행복을 맛본다. 미래에만 집중하다가 현재, 지금만에 맛볼 수 있는 행복을 놓칠 수도 있다. 목적이 이끄는 행복한 삶은 지금부터 시작이다.